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꿔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집회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자, 저희가 과거 집회를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분노한 국민께서는 서울역의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지금 경찰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추구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핸드폰을 집에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 최혜성 평론가. 일단 민주당은 3차 때까지만 자체 집계를 했습니다. 30만, 20만, 30만. 그리고 추산을 안 했고요. 어제 집회도 추산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추산으로 보면 17,000, 15,000, 25,000까지 갔다가 4차 때 지난주에 10,000명, 어제 8,000에서 9,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나도. 근데 이제 민주당 자체 집계는 안 했지만 이 시민단체도 옆에서 행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주최 측은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 대 9,000명.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집계를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망하니까요. 이제 30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사실은 그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 2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페르미 추정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 평당으로 인원수가 앉느냐 서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방식에서 맹점은 유동인구를 하지 못한다는 건데 예. 사실상 경찰이 치안 유지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까지 사실은 거의 안전 테이블에 있다고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증감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주느냐? 민주당이 민심을 오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무죄라고 하는 걸 김건희 여사 특검과 윤 대통령 탄핵과 겹치게 설명하는 그 궤변을 중도 민심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실정은 우리가 인정하고 좀 잘하라고 촉구하고 싶으나 그 자체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동원된다? 어떤 민심이 여기에 부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이 추운 겨울에 아무리 롱패딩을 오래 입어도 전혀 이거는 민심을 살 수 없는 그런 공략법이고요. 자꾸 이제 집회 인원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한 게 민망하니까 못하는데 추운 겨울 시민들의 조금 말하자면 주말 이렇게 문화를 방해하지 말고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차라리 대한정당 수권정당임을 보여주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게 그게 진짜 민심을 옹호하는 길입니다. 김지준 대변인.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촛불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 카운트리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으로 거기에서 참여가 많다 적다 이런 걸로 가지고 자꾸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축소하기에 정부 여당이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 경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슨 안전선 막 이런 거 그 펜스 치고 하면서 참여를 좀 막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근데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의 시국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시국 선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서울대학교 교수 500여 분이 넘는 역대 시국선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국선언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5,000명이 넘는 교수분들이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치고 반등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 중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오독한다면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저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할 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송영훈 대변인. 아까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면 그 숫자를 이 숫자에 집어넣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무죄,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광화문, 종로, 시청 일대의 상인들이 주말마다 불편을 겪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사대문 안쪽에 평온한 주말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그 당원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옆에 같이 유튜브 라이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동접이 얼마인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구시대적인 장외 집회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가?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사실은 이 장외 집회가 5주째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 새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주말까지 다 빼앗을 것인가. 민주당도 익명으로 한번 당내 의견을 민주적으로 잘 수렴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당대표가 집회에 연단에 오르지 않던 그 장외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많은 당직자들이나 또 의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계속될지 국민들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